안녕하세요. 지구살리기 TV 팩톡의 조은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서균열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님. 근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만요. 아니, 목소리만이 아니라 들어오시는데 이 분위기가. 그렇군요. 예.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산 비도 내리고 전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근데 북한산 고맙습니다. 자락에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눠야 될 네. 이야기, 나눠야 되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그 원전 상황이 어떤가요? 한마디로 그냥 현재 진행형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자로 3기 그리고 또 원자로의 해결료는 없었지만은 이제 해결 저장소 이렇게 4기가 된단 말이죠. 그 당시 지진 규모 뭐 9.0 굉장히 큰 거죠. 우리 경주에 있는 이런 거 한 200 정확히는 350배 정도 되는 엄청난 지진이 왔고 지진이 나면은 자동차가 멈추는 것처럼 원자로도 멈춥니다. 그 제어부기라는 게 또 밑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멈췄고 자동차 급하게 멈추면은 바퀴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그런 것처럼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려면은 한 15년, 20년.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아직도 뜨끈뜨끈하고 또 이 원자로 물만 만나면 아무리 해결료가 넣고 했지만 또 다시 반응을 하면 이게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시켜야 되고 냉각수다, 지하수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이게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녹아내려서 있는 그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인 건가요? 원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우라늄, 애석하지만 사무기에는요, 우라늄, 우리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 말고 플루토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보통 핵무기 만들 때 쓰는 건데 혼합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원자로보다 이제 해결료량이 문제되는 방사성 물질이 한 2배 이상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핵종 제거 설비? 네네. 그 알프스라고 하는 거로 그게 제거를 하고 정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료가 녹고 굳고 이 원자로는 이제 구멍 나버렸어. 왜냐면 이렇게 잘 식혀줘야 되는데 더 과열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식혀줄 물이 필요하고 물이 들어가려면 펌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 송전탑이 전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지진 그러다 나서. 보니까 전력, 발전소인데 전력이 끊어진 거죠. 네. 정전인 거예요. 집안이 그 지하실이 깜깜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펌프가 돌아가지 않고 물이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이제 점점 더 뜨거워져가지고 보통 때 한 600도 정도 되는 게 이제 3000도, 3500도, 막 4000도 올라간다. 네. 그럼 이제 막 해결 넣고 원자로 용기가 한 두툼한 게 있어요. 강철로 만들어진. 네네. 근데 이것도 한 1200도면 녹거든요. 녹아버렸죠. 녹은 정도가 아니고 이만한 그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그 얼핏 보면은 코끼리 좀 죄송합니다만 대변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굳었던 것이죠. 바닥에는 또 콘크리트가 있어서 시멘트죠. 네. 그것도 한 1000도 되면 녹거든요. 네. 그것마저도 녹고 또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가버렸죠. 금이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내려가다가 굳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식혀야 되는 물이 들어가고 냉각수라고 하죠. 네. 지붕 날아갔으니까 눈이 오면 눈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르고 그런데 또 애석하지만 저기 야산에서 지하수가 하루에 1000톤씩 우리나라만큼이나 그 지하수가 많고 수맥이 많거든요. 1000톤씩 흘러내렸는데 그중에 또 400톤이 바로 그 밑을 관통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섞이겠죠. 지하수가 내려오고 냉각수가 오고 강우수가 내려가고 이제 둘이 섞이죠. 그리고 보통 때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터져버렸으니까 그냥 밑바닥에 고이고 그게 이제 2년 동안 바다로 흘러나갔다. 벌써 사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도쿄전력이 그걸 모르고 있었죠. 몰랐던 건가요? 감춘 건가요? 첫 번째는 몰랐고 두 번째 알아차렸을 때는 늦었죠. 그래서 네. 그때 그 사고 나고 일주일 있다가 이 원자로는 전부
망가지고 깨지고 전부 금이 갔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몰랐어요. 무지했는데 그 다음에 알았을 때 너무 늦었죠. 이 지하수 냉각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2013년 8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2년 반 정도가 지나가 버렸죠. 그동안은 그럼 흘러나간 그냥 저절로 건가요? 그냥 알게 모르게 다 흘러가 버린 거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오염인데 그동안에는 몰랐으니까 검사도 안 했죠. 예. 검사 안 했던 거하고 없었던 거는 다른데 이제는 그때 없었다고 이제 또 저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없었을 수는 없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당연히. 지금은 흔적이 잃어버린 흔적이죠. 그렇죠.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도쿄 전력이 자꾸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은닉이 되는 거죠. 그거 없었다. 전에는 무지했고 지금은 이제 은닉이 되고 이렇게 복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알프스로다가 이거를 희석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뭐 삼중수소는 그게 안 된다라고 제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알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실은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일본 말로는 다핵종 제거 설비. 네네. 이 핵연료가 녹고 운전할 때는 이제 그 분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슘, 스트론튬, 요두, 루테늄 이런 게 잔뜩 나와요. 네네. 근데 삼중수소 나옵니다. 삼중수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핵 분열할 때도 가끔씩 나오고요. 제어봉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물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소잖아요.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건데 산소 빼고 수소만 있는데 수소 중에서 조금 무겁죠. 수소는 아시다시피 지상 또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잖아요. 양성자가 딸랑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원자로는 땔감, 우라늄도 있지만은 불소시계가 중성자거든. 거기는 성냥불은 없습니다. 중성자라는데 이 중성자가 핵분열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물에 붙어버려요. 물 분자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양성자 하나 있고 중성자가 이건 중성자가 이게 중수소라 그러죠. 네. 근데 또 하나가 보면 이제 삼중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또는 이종 사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삼중수소가 되는데 그 정도 붙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붙어요. 벌써 혹이 두 개 붙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물하고 똑같아요. 화학적인 성질이. 집에 정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기. 네. 거기도 어떤 화학적 성질 가지고 고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화학 성질이 서로 다르니까 그 불순물하고 찌꺼기하고 그리고 물하고 다르단 말이죠. 중수소는 물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못 찾고 나머지는 걸른다고 하는데 여과시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깨끗이 만든다,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많은. 그렇죠. 하루에 그 한 100톤 정도는 하는데 이게 이제 12년 되고 137만 톤, 거의 이제 200만 톤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하수 보세요. 그럼 거기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불순물, 먼지, 찌꺼기 다 있죠. 냉각수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지난달에 사진이 나왔었는데 네. 동영상 거기 보시면은 그냥 으깨져 가지고 아수라장이죠. 해결료 분말 가루도 있고 껍질도 있고 이런 게 전부 섞여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섞이는데 그러면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가면은 필터들이 한 25개가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세슘 구하고 이거는 또 스트론튬 빼고 이거는 이제 루테늄 빼는 이런 게 잔뜩 있는데 예.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도 전에 이런 불순물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제기는 못 하죠. 왜냐면 우리 냉방기도 보시면은 먼지 쌓이면은 냉방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큰 데다가 그 양도 많고 교체하려고 하면은 여과기를 빼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하수가 도쿄전력이 여과기 빼냈다고 잠깐만 여과 설까요? 설지 않죠.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냉각수도 부어야 돼. 안 부으면 이제 또 녹게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되니까 그 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알게 모르게 살짝 이렇게 우회한다고 바이패스 한다 그러죠. 그냥 바다로 또 버리는 슬쩍. 거예요. 그렇죠. 슬쩍 버리는 슬쩍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네. 그게 좀 찝찝하니까 도쿄전력 고민했겠죠. 그냥 버릴까 아니면 그냥 여과기 갈지 마. 그냥 그대로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여과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어깨 너머로 다 여과된. 그래서 이제 공회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 탱크 저장 용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다 제거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지만 저는 이제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명을 쓰긴 했지만 근데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전부 걸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는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원자력계에서 저 말고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네, 반갑습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학계에서는 아주 비이성적이라고 하거든요.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 공포를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과학에 저도 공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원자로를 공부했기 때문에 국내 어느 누구보다도 깊숙이 이 속내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못 전달되고 어찌 보면은 정부의 의도하고 지금 정부는 친원전이니까. 근데 이 후쿠시마에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좋을 게 없죠. 그쪽에서는 이왕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건너가자. 그냥 덮자. 저는 원자력은 원자력이지만은 이거는 딛고 넘어가야 된다. 열고 닫고 그리고 빼고 다시 집어넣고 해서 깨끗이 될 때까지는 전부 멈춘다.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여당 일부에서 네네. 이 부분을 처리수로 명명을 해야 된다. 뭐 네네. 오염수가 아니고 뭐 이런 부분 얘기도 있고. 그렇죠. 검증단을 파견하는데 검증이 아니고 절차만 살펴보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애석하게도 어떤 정파 싸움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진보 쪽,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결사 반대에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 완전히 반대 길을 가는 거죠. 맞아. 이게 국민의 생존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 건강, 식탁 안전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 그 표심 또는 정파하고는 무관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 위해 문제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갈라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버리는 것이고 심지어 버려가지고 우리 바다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여당 의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눈도 귀도 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노안이라 잘못 봤나 했는데 저도 정말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더라도 이 정도 가는 건 아닌데 그 전에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맞아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수란 말이 맞는데 그렇죠. 처리는 하긴 했는데 미수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염된 처리수. 그래서 저는 오리수라고 하는데 더 재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알프스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네. 알프스는 뭐 아시다시피 몽블랑에 있는 멋진 산이죠. 산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프스에서 나온 물이다 해서 알프수. 알프스는 정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보다 낫죠. 왜냐면 처리했지만 미처리됐단 말이죠. 네, 절반 맞아요. 이상 남아있으니 미수, 그러면 네, 맞아요.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빼고는 전부 오염수 또는 핵 방사능수, 북한도 핵 방사능수란 말을 쓰고요. 대만도 핵 오염수란 말을 쓰고 중국도 오염수, 우리나라도 오염수.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은 아직 오염수니까 그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나? 제가 의심이 들어서 네.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좀 안전한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영국도 오염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미국 빼고는요. 다 네. 오염수라는 게 맞아요. 이거 정신 나간 것 같아서. 정신 나갔다는 거는 이제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요. 그렇죠. 정신 나가자. 예. 거의 미치는 수준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볼 때 또 일본에서 볼 때 일본이 원자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중국이 방패막이를 하고 중국이 원자력 굴기 뭐 해가지고 지금 50기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원자력 네. 벌써 2배예요. 한 10년 있으면 이제 100기 또 10년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 이변 걱정하는 그 30년 동안에 벌써 200기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쪽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다 보면은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빨리 원자력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미국으로서 볼 때도 일본의 이 후쿠시마를 그냥 덮고 구속제 놓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경을 그런 과정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사실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하고 일본의 입김이 아무래도 세겠죠. 이에 타산이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두 나라하고 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방류를 미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다라는 말을 통일해 가면서까지 이제 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정말 관습이죠. 잘못된 거. 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네.